승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네. 경제 살려야 됩니다. 경제 살리러 출발합니다. 민생 천재 안진걸 소장과 박정호 교수의 경제. 민생 천재, 고발 천재, 집회 천재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매불쇼 정말 100만 가야 됩니다. 네. 구독 취소하셨던 분들 제고해 주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네.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진심이고요. 네 고맙습니다. 요즘 이제 제 근황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아까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 하시길래 두 분은 정말 가까운 예. 관계죠. 아니, 제가 나경원 전 의원 편에 서서 이렇게 연대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에? 진짜로? 아니 윤석열 정권이 너무 함부로 하잖아요 그분한테. 기분 좋지? 나는 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좋아? 그분이 공경에 처한 게 기분이 전혀 안 좋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당하는 거잖아요. 저출생 대책도 그거 검토해볼 만한 겁니다. 아이남은 돈 준다는 식의 접근이 좀 불편하게 느끼는 건 맞지만 네, 다듬어지면 되잖아. 어쨌든 다듬어지면. 그걸 다듬어서 네.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50% 가까이가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물어보면요 부부들에게 교육비나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양육비 등 부담을 언급을 하십니다. 이건 여론조사 계속 나옵니다. 한 50% 가까이가 사회경제적 이슈 때문에 못 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누구라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난탈당하고 심지어는 당 대표도 출마를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 형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진짜 정말 많은 정치 논객들은 뭐라고 지금 분석하는지 압니까? 안진걸 때문에 이름도 거론했어요. 안진걸 때문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포기할 것이다. 왜냐? 얘가 걸어놓은 게 고소고발이 너무 많아서 이걸로 지렛대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취하세요. 그래서 아마 드랍할 것이다라는 분석 많이 합니다. 봤어요. 실제로 왜냐면 봤죠? 제가 그 14건의 비리 혐의를 고발해놨잖아요. 예. 그걸 또 당신 윤석열 한동훈 그 검찰 정치검찰 수뇌부들이 수사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수사하는 척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로 거봐. 결국 발목을 잡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진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찹찹합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참 딜레마네. 예.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당대표 경선 나올 수 있는 건 법에 보장이 됐네. 권력이 나서서 경선 출마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건 선거법, 정당법으로도 위반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같이 또 광장에 나경원 같이 서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연대 손길을 내주신다면 네. 그 지난날의 그런 구원에도 불구하고 다 잊고 적극적으로 손을 잡겠습니다. 고마워. 현안별로 연대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럼요. 실용적으로. 네, 뭐 네 편 내 편 뭐. 그럼요. 지금 무슨 전국체전하는 거 아니니까. 예,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변희재 대표하고도 만나는데. 네. 현안별로. 예, 현안별로.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박정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분도 또 잘 됐어. 뭐가 잘 됐어요? 이분이 또 MBC 진행자가 됐어. 라디오. 와. 예, 그렇게 운 좋게 좀 됐습니다. 몇 시 프로죠? 예, MBC 라디오 그 표준 FM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이렇게 와. 진행을 또 하게 됐습니다. 11시부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11시부터. 와 요새는 뭐 뜨내기들이 다 방송하네. 장돌뱅이들이 다 방송해. 아이고 참. 좋아졌다 세상. 우리 그 3프로 TV 출연진들이 네. 실력과 그 능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호 교수님도 3프로 TV도 자주 나가시잖아요. 네. 워낙 뭐 예. 출중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MBC 눈에도 띄지 않나. 그렇게 된 거군요. 예, 저도 박정호 교수님이 출연한 프로그램이면 매번 듣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네. 그럼요. 전화 연결 그럼요.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럼 이제 경제 빨리 살려야 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자, 안진걸 소장님. 저는 이제 아주 짧게 실용 정보부터 우리가 1월 달에는 항상 자동차세를 통합해서 내라고 제가 캠페인 하잖아요. 항상 말씀해 주셨죠. 그럼 10% 가까이가 할인됐다. 이거 아직도 안 하는 예. 사람들은 왜 안 해? 아니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하기도 하고 귀찮아서 안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7%로 할인되니까 7% 적용해라고. 근데 마치 7% 깎아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마치 없던 제도가 생겨서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7%를 할인해 준 것처럼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있던 그전에 거야. 10% 할인해 줬잖아요. 아니, 그래도 형 그거까지 나쁘게 보지 맙시다. 네. 그래도 홍보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죠. 두 번째, 아니 최근에 재벌 대기업에게
영업이익 3천 원 이상 법인세 1% 깎아줬죠. 뭐 종부세도 상당히 깎아줬잖아요. 물론 이제 일가구 1주택이라든지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는 저는 약간 깎아준다 봤는데 그걸 넘어서서 많이 깎아줬단 말이죠. 근데 이걸 10% 혜택에서 7% 공제 혜택으로 줄였습니다. 정확히 1월이 제외되니까 6.4%가 아니 할인되거든요. 형 10% 깎아주던 걸 7%만 깎아주는 거야? 소리 소문 없이 아니 이번에 언제부터? 시행령을 고쳐가지고요. 아니 형이 10%라고 해갖고 나 그거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안 하는 건 낫죠. 왜냐하면 100만 원 자동차세가 나올 거 10%, 7%니까 7만 원 가까이 깎이긴 안진 걸 하잖아요. 뭐냐? 아니, 근데 만약에 아, 예년 같으면 7%가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6개월 혹은 뭐 이렇게 다 먼저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한마디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 이익 보는 거는 야 이거 예리하다. 2, 야. 3% 맞습니다. 안쪽으로 되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더 높여줘야 되네. 그렇지. 금리가 아 높아지면. 뭐야 안진 걸. 그러니까 금리랑 연동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금리는 고공금리인데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그럼 되는 실효성이 거죠. 없네. 사실상 서민증세, 보편증세를 해버린 겁니다. 아 그렇잖아요. 안진 걸만 믿고 했다가 이거 뭡니까 지금? 아니, 그래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아난 빼. 저는 에이 자 다 빼 다 빼. 안돼. 7%면 자동차세 50만 원 나오는 분들에게 3만 5천 원이에요. 3만 5천 원 할인이 아니 엄청 큰 됐고 거예요. 형 3% 그건 복귀 시켜줘. 복귀 예, 시켜줘.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복귀를 시켜야 된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냈을 때 오히려 이럴 때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비, 지급, 의료비, 통신, 이자비, 교통비를 줄여줘야 내수가 그나마 맞아 살면서 맞아. 박정희 기자님도 좀 이따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올해 사상 최악의 경쟁이 맞죠? 네, 박 교수님 맞죠. 이건. 맞아요. 예상이 되죠. 그럴 때 그러면 수출로 드라이브를 건다고 윤석열 대통령 그랬는데 맨날 입으로는 전쟁 이야기하면 수출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결국 내수 활성화밖에 남은 게 없는데 네. 그럼 돈이 없는 돈을 어떻게 써요? 그러면 서민 중산층 소비는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 결국은 월급을 올려주거나 네. 아니면 교육비, 주거비, 방금 이런 자동차세 네. 같은 공적 비용을 줄여들어야만 그렇지.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번 설날 민생 대책도 나왔는데 300억 쿠폰을 준대요. 소비 쿠폰. 그러면 300만 명이 10,000원 써버리면 지나버리는 거예요. 가구만 해도 우리가 2천만 가구 넘잖아요. 국민 5천만이고. 아니 과감하게 좀 소비 쿠폰 좀 국민에게 주면 안 됩니까? 이번 설날이라도. 아니 형 하나에 집중해. 자꾸 아니,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넓혀 놓으면. 자, 그래서 자동차세 할인은 이거 언제 오히려 줄였냐고 이것도. 그러니까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진짜 이상하네. 네. 매불쇼 방송 준비하면서 이거 이제 1월 30 오늘부터 연락이 오는 거 1월 16부터 연락이 왔어요. 벌써 와. 저도 오늘 카톡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통합 할인 납부해라고. 그러니까 신청하면 카톡으로 다 와요 요즘에. 근데 7%밖에 안 한다고 근데 이제. 할인율이 7%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소리 소문 와 없이. 진짜 이 뭐야. 정말 속상합니다. 근데 빼. 그래도 아니 빼면 안 된다. 아니야? 그래도 50만 원 이자로는 3만 5천 원 가까이는 할인 받아야죠.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서민증세, 네. 보편증세 쓰는데 항의하고 일단은 그래도 7% 할인 받자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야 이건 진짜 기가 차네. 네, 요 간단히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은 CJ 대한통운 앞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형님 죄송한 잘 안 보여요. 조금 네, 들어주시겠어요? 좀 예, 뭐죠? 그러니까 올해 CJ 대한통운이 요금을 또 올렸어요. 택배 수수료를. 안 그래도 서민 중산층들 서랍도 굉장히 부담인데. 네. 근데 그러면 항상 우리 국민들이 그럼 기사님들한테 좀 5대5 정도라도 가라 그러는데 거의 안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CJ 대한통운은 입 좀 닦아주시고 입몸 묻어서. 네. 흥분했군요. 네. CJ 대한통운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요. 택배 물건 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근데 기사님들 저희는 그러면 좀 기사님들 처우 개선에 더 써라.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경유가 폭등이나 물가 폭등인데 제가 일부러 이 피켓을 갖고 왔는데 여기에 CJ를 빼면 이게 국민들이 지금 하고 싶은 소리예요. 경유가도 폭등했죠, 물가도 폭등했죠, 금리 인상 계속 통보되고 있죠. 아, 근데 진짜 걱정이야. 지금 매부리님들에게 온 상담의 상당수가 금리가 너무 뛰어서 통보되고 맞아요. 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이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면 물가 폭등에 국민들이 정말 말로는 평화적인 폭동이라도 일으킬 수도 있다. 대책 시급하다 이런 호소를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좀 쉬고 계시면 예. 우리 또 박정우 박정우 교수. 교수님께서 경제를 살리고 있을 겁니다. 자 살려주시죠. 예, 지금 가장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고사 위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아, 말씀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예. 심각해. 이번에 발표됐던 지방 대학의 현황은 정말 깜짝 저도 놀랐는데요. 14개 대학에 네. 26개 학과에 지원자가 0명입니다. 한 명도 없는 거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 와.
아니 근데 정책 방향은 지방대 살리기로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 숫자가 너무 급격하다 보니까 이제 3, 4년 뒤가 저희는 이제 데드크로스가 지나간다라고 보는데 그래요. 3, 4년 뒤가 지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는 대학 중에 네. 절반 가까이는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워져요. 절반이나? 네. 아유 심각하네. 근데 이게 그럼 대학들은 몇 개 구조조정해야지.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왜죠?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네. 드리면요. 지역의 시 단위 또는 군 단위에 있는 곳들 중에는 네. 사실 그 대학 때문에 먹고 사는 동네들이 많거든요. 네. 아시잖아요. 알죠. 상권이 형성돼 네. 있죠. 맞습니다. 그 대학이라는 건 저희 같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하나의 지역마다 중견기업 하나씩이 있는 거랑 똑같은 경제적 수혜가 있는 네. 거예요. 그래요. 일단 그 대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되고 네. 또 그 대학이 여러 가지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인근 여러 가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거기에서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체류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다 보니 네. 기숙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먹을 거, 놀 거, 여러 가지 공부할 거 그 근처에서 많은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짜 이렇게 절반 가까이 대학들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네. 그렇게 지방에 특히 대학을 거점으로 먹고 사는 지자체에서는 정말 난리가 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려운 건 사실인데 네. 그렇다고 학령 인구 줄어드는데 대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좀 웃긴 거 그거는 아닙니까? 말이 안 되지. 맞습니다. 억지로 그래서 그거 경제를 위해서 경제 살리자고 잡아둘 수 없죠. 예, 그것도 굉장히 사회적 비용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네. 대학에게 다른 사회적 기능을 부여하거나 어. 아니면 조금 더 대학이 먹고 살 수 있는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좀 어. 규제를 풀어볼까 아니면 룸을 만들어 볼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먼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마 우리나라 대학들 중에서 외국인 학생 안 받고 먹고 살 수 있는 대학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만 하더라도 아. 제 수업에 듣는 학생들 중에서 특정 한 과목 같은 경우는 네. 30%가 외국인 학생이에요. 네. 그렇게 많아요? 예, 미얀마에서 요즘 많이 오고 베트남 많이 오고 중국보다는 요즘 동남아에서 많이 오는데 근데 이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유학이 굉장히 부푼 꿈을 안고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 그리고 한국에서 좀 좋은 그 어떤 그 뭐랄까요 학습을 좀 배워간다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오고 있는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원 외로 받아들이는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을 이미 한 5, 6년 이상 전부터 많은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이렇게 확보해 가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엔 평생 교육이 좀 화두입니다. 예. 나이 들어서 학위를 한번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 졸업장을 한번 따고 싶다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뭔가 또다시 기회를 좀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네. 특히 울산 지역은 또 새로운 또 시도들이 많아요. 울산이요? 네. 울산은 항상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네, 뭐죠? 울산에는 요즘 울산대학교를 비롯해서 네. 거기에 있는 학교들은 야간이 다시 야간 대학? 야간 대학이 직장 다니면서 맞아요. 주경 야독입니다. 울산은. 예를 들어서 대학 다니다가 한 2학년, 3학년 때 갑자기 자퇴하겠다고 그 지도 교수님 찾아와요. 네. 아니 왜? 제가 울산 현대중공업에 일할 수 있게 됐다라든지 뭐 이런 기회를 얻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좋은 직장 간 건 축하드릴 일인데 그런데 그래도 장가 가려면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우리 학교가 야간을 개설했어. 이런 쪽의 이제 분위기로 어떻게든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네. 옛날 개발연대식에 있었던 야간 대학 이게 다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울산의 그 학구열은 대단합니다. 정말 아니, 대단해. 근데 이거 뭐 약간 좀 핀트 나간 네.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대학을 많이 가는 건 아니에요? 너무 그리고 많이 가나? 예를 들면 다른 뭐 나라랑 비교를 할 때 다른 나라는 예를 들면 보통 한 20살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부터 일자리를 뛰어든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은데 정말 이제 공부에 생각 있으면 이제 대학도 가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체로 기본 값으로 그냥 대학은 일단
가지 않으면 네. 되게 불이익을 아. 받는다는 생각에 그것도 문제긴 대체로 한것 너무 같아. 많이 대학교를 좀 가고 너무 그래서 사회 진출하는 나이가 늦어지니까 또 뭐 결혼하는데 늦어지고 아, 등등의 네. 일이 좀 생기지 않나. 말씀이 정답이긴 합니다. 맞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맞습니다. 아 대학 입학. 예. 어. 그런데 네. 최근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사회 흐름을 보면요. 예전과 달리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의 이수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예전처럼 육체 노동을 기반으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계속 어떤 일을 반복해 가면서 장이 돼 가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경로들이 자꾸 협소해지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열악해지다 보니까 고등교육 진학률이 OECD 국가들이 최근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뒤늦게 올라오는 국가들보다도 우리나라의 훨씬 고등교육 높죠. 이수율이 훨씬 높죠. 아, 너무 많아. 예. 사실 근데 근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은 대학 나오지 말았어야 돼. 진짜. 나는 그거 천추의한이에요. 예. 대학 나온 게. 내가 진짜 우리 부모님 잡고 지금 예. 너무 하소연을 4년에 얼마 들고 시간은 네. 또 얼마 4년 아유. 맞습니다. 근데 네, 근데 천추의 당시에도 아닙니다. 욱쌤도 갈 수밖에 없던 여러 가지 조건과 고민이 있잖아요. 영진쌤 말은 맞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을 안 나오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다 거라 가니까. 다 너무나 가니까. 많은 실제 고졸 출신과 대학 출신 사이의 급여 차이라든지 평판 차이 그런 거를 바꿔야 돼. 승진 차별이 너무 형, 심합니다. 그거 바꿔줘.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됩니다. 어. 결국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그 2주 전에도 설명드렸던 삼성전자 청년 소프트 아카데미 네, 샤피 너무 참 좋은 좋죠.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1년 무상교육 한 달에 100만 원 장학금도 준대. 거기만 해도 자격 조건이 4년제 대학 졸업자이거나 예정자입니다. 그럼 고졸이나 전문대생들은 아직 신청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에 고졸 트랙, 전문대 트랙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사회가 고등학교만 나와도 또는 전문대 졸업자도 차별이나 평판에서 불이익을 안 당해야지 고등교육을 이렇게 막 무조건 다 같이 그렇지. 가는 거에 줄어드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돼서 가는 거야. 가야 돼서 네.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는 경우가 같아서 그렇죠. 가. 그거 더 그래서 문제고. 만약에 그렇죠. 우리가 고교 나왔는데 독일처럼 마이스터 같은 걸 나왔는데 평생 직장이 보장된다거나 아니면 일정한 기술적 숙련도가 보장되면 네. 급여를 대학 졸업신들하고 비슷하게 받는다. 그럼 누가 대학을 가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향도 제시해주면서 아. 너무 많이 대학을 간다 네. 이렇게 하는 제가 지적을 대학 안 할 적이 갔으면 있어요. 지금 아마 유재석 돼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 아, 4년 먼저 웃겨버리는 거야. 4년 먼저. 네. 그래. 예, 그거 4년 잡혀 있는 4년이 아니야. 군대 막 앞뒤로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이게 한 6, 7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갔으면 매불쇼가 아니라 메뚜기가 돼 있는 거네요. 저 죄송한데 저희가 웃길게요. 방금 좀 웃기려고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각자 역할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럼요 알죠. 왜 월권하시죠? 아이, 예. 저도 좀 웃기잖아요 원래.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알아서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서 아니 근데 요즘 그래서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책이 네. 도마에 올랐어요. 네. 자 지방대를 안 가는 이유는 또 역시 평판의 차이라든지 서울 지역에 있는 등록금이랑 지방대 등록 별로 차이도 없는데 그러면 뭐하러 지방대를 가냐? 차라리 수도권이나 인서울 하자. 네. 그다음에 들어갔다가 다 1학년 막 반수하거나 1학년 마치고 그만두거나 아니면 다 맞아요. 편입해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대책이라고 나온 게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차라리 지방대를 무상교육하고 그다음에 영진쌤 말한 것처럼 일부 대학은 좀 통폐합해가지고 특화시켜야 특성화도 돼. 지역별로 그렇지. 특성화도 좀 시키면서 예산 지원도 해주면 지방대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발표된 대책이 요건 정말 큰 화제가 됐어요. 왜 뭔데? 대학 내 술집을 허용해주겠다. 대학 내 스크린 골프장을 허용주겠다 해요. 그러면 학교 앞에 주점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리고 대학이 아무리 우리도 잔디바스 막걸리 먹고 잠도 잡았지만 그래도 대학 내 식당에서 계속 막 폭탄주 타고 술 파고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밖에서 마시지 말고 안에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 지금 아니 이거 발표가 폭탄까지 됐어요. 나가요. 아니, 그러면 진짜로 농담 아니고 예. 앞에 그 저 상권에 있는 상인 연합회에서 난리 납니다. 난리도 나요. 네, 진짜로. 아니 그리고 박 교수님 대학에 있고 저도 상지대 초빙 교수였으니까 우리가 학생들하고 학교 안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학문적 열기로 토론하고 사회를 토론하다가 그래도 학교에서는 조심조심 이야기하고 학교 밖에 나가서 좀 넥타이 풀고 이렇게 소주 한잔 합시다 그러고 학생들하고 학교 안에서 술 이렇게 먹는 거 좋아 보지는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교육 그 홍진경 씨가 물어봤어요. 교육 정책
가장 지금 당면 최대 과제가 뭐냐? 네. 예, 물어봤어. 대통령 되면 뭐부터 할 거냐? 학내 그래서 취식 소용이에요? 아니. 거기서 제일 정말 시급한 문제인 것처럼 말씀하셨던 게 이거 지금 당장 예술고와 과학고를 만들어야 된다. 그 1980년대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네. 특성화시켜서.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말했던 이번에 게 기억이 국어 교과서에 나네요. 대해서도 시를 보고 느낌을 적게 해달라 그러는데 이미 다 적고 계시잖아요. 네. 좀 민망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인들 좀 얘기를 잠깐 드리면 네. 이 지방에 이제 대학을 가보면요. 정문에서 학생들이 그 학교 수업 듣는 건물까지가 거의 1km 넘는 학교들이 많아요. 정문에서. 야, 그럼 엄청 크네. 예, 정문 바깥에 또 이제 술집이나 당구장이나 PC방은 더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우리 가게까지 안 나온다라는 애로사항들이 많이 이 근처 상인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들이 이제 건물을 지을 때는 교육부나 노동부나 과기부에서 건물을 짓는 돈은 지원을 해줄 때가 있어요. 무슨 그래요? 기능을 하게 되면. 근데 문제는 건물을 짓고 나면 그걸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안 주거든요. 그럼 전기료 이런 것들은 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재정이 너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으니 그럼 이거를 누가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활용을 좀 해달라. 약간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그럼 저는 서점이나 이런 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니 술집이 들어온다고 하길래 거의 좀 당황스러워요. 나이트나 이러다 나이트 들어오겠어요. 클럽 같은 거 하나 생기면 장사 잘 되겠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모텔 필요하지요. 잘 됐네. 그걸로 저출생 대책 해버리면 네. 저출생. 그러면 나경원 부위원장 아주 인기 올라가죠. 옛날 런던 고라니식 해법인데요. 네. 반인 반수 런던 고라니. 어디 갔어 런던 고라니? 어디 갔어 런던 고라니? 하여튼 서점들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출생 대책 그렇게 또 해결. 마지막으로 제가 좀 준비한 이야기 짧게. 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와요? 아니, 매불쇼는 정말 저에겐 귀중한 방송입니다.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볼 만한 내용인 거예요. 지금 신용카드사들이 갑자기 무이자 혜택을 할부하고 일방적으로 그 다음에 카드론 금리를 올해 15%에서 20%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카드론의 예. 금리를 많이 엄청나게 올리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법정 상한선이 20%까지 근접할 정도로 올렸어요. 저도 문자 보니까 진짜 그래. 15%로 돈 빌려줄게 빌려가라 막 연락이 와요. 법정 상한선에 근접해 20% 있다. 근접해 있습니다. 와. 뭐 연체 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렇게 마구 올리면 서민들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카드론이라든지 캐피탈을 이용하니까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정부가 그래서 20%에 근접하게 되면 분명히 그 취약차주들이 그걸 못 갚을 가능성이 있을까봐 이제 제2금융권에서도 심지어 대법원도 돈을 안 빌려줄 수가 있다 취약차주들에게. 그렇지. 그래서 이 금리를 풀겠다는 금리상한선을 대책으로 27%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최고금리를. 네. 그러니까 대부업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끔. 아니 사채로 못 가게. 그러니까 예. 사채로 못 가게. 예. 그러니까 대법제나 제2금융권이 20%로 돈을 안 빌려주면 결국은 사채로 이제 가니까. 지금 불안하니까 대법제들이나 그 카드 회사들이나 요즘에 이제 대출 심사를 강화하잖아요. 가계 대출 줄이는 대책도 아니 그러니까 있고. 사채로 갈까봐 카드를 사채화 시킨다는 거야? 그렇죠. 부실 채권을 막기 위한 접어라 그런 접어. 부분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제2금융권이나 대법에서도 돈을 못 빌리는 분들을 네. 사채로 못 가게 해서 27%까지 올려서 오히려 이 사람들의 고통을 전가할 게 아니라 부담을 줄 게 아니라 아유. 정부나 지자체나 외국에서 하는 커뮤니티 론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마이크로론 뭐 이런 거요. 예. 서민금융진흥원 대한민국도 서민금융진흥원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도 있고 우리 휴면예금을 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국민 세금도 아니에요. 휴면예금을 활용해서 해요. 휴면예금 우리 국민들 돈이잖아 원래. 국민 돈이야. 돌려줘야 돼. 휴면예금. 제가 맨날 어카운트 인포 이야기 해드리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어카운트 인포 앱에 들어가면 휴면 나 휴먼이라고 해서 그냥 인간적인 무슨 예금이 있나? 그러니까. 휴면 아유 휴면 예금 잠자는 잠자고 예금인데 있는 다른 예금. 사람을 돕기 때문에 휴먼 예금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휴면 어카운트 인포 앱으로 들어가면 카드 포인트, 휴면 예금, 휴면 보험금 다 정보가 뜹니다. 다시 한번 어카운트 인포 이야기해드리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론이라든지 공적 커뮤니티 론으로 카드사마저 대법제마다 거절된 사람들을 흡수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이걸 27%까지 올린다는 건 아이고. 지금 가계부채로 우리 국민들이 그다음에 고금리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거 터지면 어떡할 거야? 더 죽어라는 거잖아요. 아니 이자 사채로 더 내라는 거잖아요. 가는 게 걱정돼서 사채화 시킨다는 게 그러니까- 접어라 접어. 예. 그걸 들고 왔냐 여기에? 아니 그 대책이 접어라.
예. 제가 한 게 아니고요. KDI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국책연구기관에서 아이고. 그것을. 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 그런 식으로 아직 정부가 확장은 아니지만 이건 답이 아니다. 아 이거 심각하다. 20%도 고금리입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들 금리 주택담보대출 7-8%까지 되니까 5억 빌리신 분이 한 달에 333만 원 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금리를 더 올리겠다? 아이고 이건 좋은 방식은 아니라. 이거 진짜 심각하네. 근데 일정하게 치약 차주들이나 신용도가 떨어진 차주들에서 대출 거절 사례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사치로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인데 네. 그걸 그러면 금리를 높여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법은 그분들을 받는 정부와 자재 또는 휴면예금 같은 걸 활용한 공적 대출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네. 치약 차주를 돕는. 아, 형 오늘 근데 정보가 좋다. 예. 아마 이 정부도 아마 고민은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열면 사실 누구나 다 그걸 받고 싶어하지 뭐 그런 대부업체든 혹은 뭐 그렇죠. 카드론 이거 받고 싶겠어요. 근데 글로 돈이 막 대출 요구가 막 밀려들 때 과연 이걸 어떤 순서로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좀 있기는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그죠? 쉽지는 않죠. 네. 네. 예, 그래서 그 커뮤니티 론 같은 경우도 보면 완전 그 초저금리는 아닙니다. 정책금리는 정책금리인데 중금리 정도로 줍니다. 7-8% 10% 뭐 이 정도. 10%대 안팎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기존의 이익금융권이라든지 대부업체에 대한 고려도 해주는 거죠. 배려도 해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 집값 예측한 거를 딱 모아둔 게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예측을 하고 이제 현실이 됐을 거 아니야. 시간에 경과해 갖고 그거 마친 사람이 그 3%에 나오는 그 아저씨밖에 없더만. 이상우? 한문도. 한문도? 나머지는 다 틀렸어. 다 오른다고 했더라고. 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보합 정도. 네. 한문도만 이제 이거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때 욕을 많이 먹었더라고 이 아저씨. 그렇죠. 근데 이 아저씨만 맞았어. 봤더니. 예. 한문도. 3프로 TV 우리 이광수 위원도 뭐 비슷한 얘기를 전문위원도 했죠. 예. 올해 저번에 우리 방송에서 저랑 같이 올해까지는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떨어지길 저는 더 기다려야 된다. 아니다. 너무 기다리면 큰일 난다 해갖고 논쟁했잖아요. 저는 아니다. 분명히 더 떨어진다. 더 기다려야죠. 왜 중간에 사냐. 이렇게 논쟁했는데 그때 이광수 전문위원님도 올해까지는 떨어진다라고 네. 전망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치가 나왔잖아. 그러면 틀린 전문가들은 신뢰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전혀 떨어지지 않아. 쓰던 사람 또 써 방송에서. 그 사람들 또 나와서 또 예측하고 있어. 또 틀려. 또 불러. 또 예측해. 접어라. 요즘 왜 이렇게 적어? 아니 뭐 폴더블 폰사 뭐야? 아니 근데 우리 갤럭시 뭐 후원 받아? 박정우 교수님하고 저는 체육쌤 편인데 우리한테 자꾸 우리를 보면서 접어라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낼 데가 없어요. 맞아요. 예, 요즘 죄송합니다. 요즘 예. 화 많이 나시죠? 네, 죄송합니다. 토요일날 풋살에서 같이 푸시죠. 그때 한번 풀어보죠. 예, 제대로 네. 푸시죠 이번에.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자, 풋살 대회도 준비해놨어요. 네. 3월달에 10개 팀 참여해서 네. 그걸로 수익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꿈서 청년 장학금으로. 저희가 그래서 네. 저희도 네. 우리 매블쇼 이제 나중에 발표를 해야 되는 네. 건데 저희가 다른 유튜브 채널과는 차별화되는 게 슈퍼챗을 안 받아요. 네. 슈퍼챗 보내면 조롱하고 욕하고 우리가 그지냐 하면서 막 욕하고 난리도 아니야. 아주 사람을 아니게 만들어. 사람 인간 취급도 안 네. 해요. 근데 봤더니 슈퍼챗을 받으면 이게 채널이 조금 더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받을 건 받고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부할 거예요. 와 너무 좋습니다. 예. 받으실 건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그건 이제 좋은 데 아무튼 쓰시면 되잖아요. 예, 네. 100% 그러니까 뗄 거 떼고 기부가 아니라 100% 기부입니다. 네. 예. 완진 거 쪽에 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유 저희도 후보를 올려주십시오. 네. 아니 그 드림스폰 장학금 포탈에 네. 기부해서 좋은 장학금에 골고루 기부하는 방법도 예, 있죠. 저희가 한번 예. 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월달 풋살 대회 때도 체육 MC 팀도 나오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는 네, 거예요? 출연료 50만 원 내고 그거 수익금 전부를 예. 꿈수 청년 장학금으로 내주려고 합니다. 네. 그 박시영 TV 팀도 오고요. 많이 저골 많이 넣어줄게 하면은 저는 100만 원까지 낼게요. 그럼요. 이미 마라도나라는 소문이 있는데 아유. 풋살계 마라도나 우승팀은 더 내는 거죠? 우승팀이요? 예. 아 우승팀이 좀 더 내는 그럼 것도 저희가 굉장히 할게요. 좋죠. 예. 네. 대신에 좀 많이 골 기여를 넣게 더 많이 좀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안진걸 소장님, 박정호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